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기본적인 도형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캐논 탱크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나요? 근데 제가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따라 해보라고 하면서 저 혼자 신나게 수업을 나간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로 다시 돌려보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 모델링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한 스텝 한 스텝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꼭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니터의 기본형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박스형이죠. 자, 그래서 박스를 일단 하나 만드는데요. 자, 프론트 뷰에다가 프레임을 포함한 형태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LCD 파넬이라 모니터가 이렇게 두껍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줍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모니터 형태가 됐죠. 자, 색깔이 계속 이 색깔이 나오네요. 자, 좀 진한 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박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선택 해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파라미터가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파라미터는 모디파이를 열어야만 보였는데 내가 생성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파라미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세로, 가로, 높이, 자,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자, 랭스 세그먼트, 위스 세그먼트, 헤이트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세그먼트의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먼트는 뭐냐면은 면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일례로 랭스 세그먼트니까 이제 세로줄이겠죠. 아, 가로줄이네요. 자, 하면은 자, 랭스 세그먼트 2가 됐는데 가운데 줄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왜 두 개냐면은 위아래로 면이 두 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성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제를 하고 다시 선택을 하면은 파라미터가 없어져요. 자,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죠? 당연히 모디파이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여기 수치를 가지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세그멘트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헤이트 세그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 레프트 뷰나 탑 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세그멘트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세그멘트를 나누나 안 나누나 이 형태에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굳이 왜 세그멘트를 나눠야 될까요? 자, 이렇게 나누면은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벌써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9개로 나눴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9배가 넘는 용량을 차지하게 되겠죠. 지금은 단순하게 오브젝트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수백 개의 오브젝트가 모여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최적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것에만 세그멘트를 줘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세그멘트를 줘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세그멘트는 어느 때 줘야 되나 하는 걸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써 만들어 놓은 박스는 이따가 다시 만들기로 하고요. 자, 파일에서 리셋을 합니다. 자, 리셋을 하면 화면이 다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린더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린더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헤이트 세그멘트가 5가 돼 있어요. 자, 반지름을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와이어 프레임에서는 나눠진 세그멘트가 보이는데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디폴트 쉐이딩이 된 상태에서도 나눠진 세그멘트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저기 디폴트 쉐이딩이라고 써진 여기를 클릭합니다.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엣지 페이스라고 있죠. 자, 엣지 페이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눠진 세그멘트가 쉐이딩 상태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실린더를 옆으로 똑같이 하나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해서 카피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새로 카피된 실린더의 세그멘트를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5개의 세그멘트가 있고 여기는 1개도 없는데요. 자, 문제는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렌더링을 해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세그멘트를 굳이 나눠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변형을 한번 줘볼게요. 자, 못 보셨죠? 다시 할게요. 자, 모디파이를 선택하면은 여기에 모디파이 리스트라는 부분이 뜹니다. 자, 이거는 고급 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닌데 여기 지금 세그멘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작업을 하나 해볼게요. 자, 밴드라는 작업을 합니다. 밴드는 구부리는 명령이에요. 구부리는 명령인데, 자, 앵글 값이 있습니다. 자, 앵글 값을 90도를 주면은 90을 주면은 90도로 이렇게 꺾이게 돼요. 자, 그런데 꺾임이 없죠. 그냥 일직선으로 쭉 떠버리죠. 자, 그러면은 요 세그멘트 나눠진 요 오브젝트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밴드. 자, 똑같이 앵글 값 90을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확연한 차이가 나죠. 세그멘트가 나누어진 오브젝트는 밴드를 줬을 때 자연스러운 구부림을 갖는데 세그멘트가 없으면은 뻣뻣하게 이렇게 꺾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하나의 세그멘트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다시 실린더로 가서요. 세그멘트 수를 많이 나누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정밀하게 구부러진 관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세그멘트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대 그리스의 신전 같은 건축물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원기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수백 개를 만들었는데 다 세그멘트를 주면 어때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대부분은 이렇게 세그멘트 없이 그냥 단순한 원기둥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열을 받아 가지고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오브젝트에는 세그멘트를 필요한 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그멘트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의 목적인 모니터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셋. 자, 아까처럼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께도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랭스 세그멘트를 3 정도 주시고 위스 세그멘트를 3 정도 줍니다. 자, 여기서 퍼스펙티브, 즉 디폴트 쉐이딩 된 부분에서도 엣지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엣지 페이스를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나눠진 엣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모디파이를 가더라도 뭐 크기라든가 세그멘트 수밖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기본적인 모니터를 보시면은 요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죠. 베젤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고 그 안쪽에 액정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 이 뒷부분도 약간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받침대가 나올 겁니다. 대부분 이제 모니터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모델링하는 모니터는 517호에 있는 모니터인데 이번에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델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형태를 제가 기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사각형인데 왜 세그멘트를 나눴을까요? 하는 그 의문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급 변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변형이 아니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단순하게 크기다, 스케일이다, 회전이다 이런 변형만 줬는데 이제 이 자체를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컨버트 단계입니다. 자, 컨버트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보시면 밑에 있네요. 컨버트 2가 있죠. 자, 컨버트 2인데 어떤 컨버터를 해야 되냐면은 에디테이블 폴리를 합니다. 자,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면은 못 보던 게 생겼어요. 셀렉션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 셀렉션 메뉴는 자, 보시면 버텍스. 버텍스는 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버텍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엣지가 만나는 곳마다 점이 생기죠. 이 점 하나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3D 프로그램에서 점은 버텍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버텍스는 자,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Z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자, 엣지는 요 선입니다. 이 선도 역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더라고 하는데 경계선이죠. 근데 어떤 경계냐면은 뚫린 곳과 막혀 있는 곳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뚫려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경계가 없죠. 그래서 요건 요 폴리곤 설명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폴리곤입니다. 이 폴리곤은 이 하나의 면을 말해요. 자, 이 면인데 이 면은 자, 면을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문제는 얘를 딜리트하면 이제 지워져 버려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생겨요? 경계가 생겼죠. 뚫린 곳과 막힌 곳에 생기는 경계. 이곳이 바로 보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더를 선택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 보더를 움직여도 되고요. 이 보더란 기능이 맥스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작업이 편해졌어요. 자, 어떤 작업이 있냐면은 이 보더는 Shift 키를 가지고 하는 카피가 가능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자, 움직이면은 그냥 움직이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면이 생겨나죠. 같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빵꾸 났는데 자, 빵꾸 난 부분은 보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캡을 해주면 딱 막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자, 무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가 앞면이었죠. 자, 앞면에서 이제 정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사각형 육면체로 만드는 모니터인데 이렇게 엣지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보실까요? 자, 버텍스를 선택을 합니다. 점들을. 자, 그 다음에 요 작업 영역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드래그를 해서 버텍스를 선택하면은 앞뒤가 다 선택이 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앞뒤가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은 하나만 선택이 되겠죠. 여기가 이쪽이 앞면이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드래그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앞뒤가 다 선택이 돼요. 이 영역이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가장자리로 모읍니다. 자, 여기는 이제 테두리, 즉 베젤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오기가 좀 벅차신가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액정 판넬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폴리곤으로 이렇게 이놈을 선택을 해줘요. 자, 이 폴리곤을 안으로 집어넣거나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집어넣을 수 있는 명령이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입니다. 자, 익스트루드는 선택된 폴리곤을 이렇게 앞으로 빼기도 하고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그냥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진 않죠. 약간 사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새로 생긴 폴리곤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좀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수업을 위해서. 자, 그럼 이렇게 액자처럼 됐네요. 자, 이제 개념을 아셨을 테니까 다시 원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만큼만. 이 자리에 이제 플랜을 이용해서 액정 판넬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럼 전면이 완성됐어요. 자, 이제 뒷면으로 가봅니다. 자, 뒷면에는 보통 모니터가 이렇게 뭔가 기판 때문에 좀 돌출된 부분이 있고, 그 돌출된 부분에서 나와서 이제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받침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면이 없어요. 뭔가 뽑아낼 면이 없어요. 자, 그래서 폴리곤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자, 새로운 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 만드는 명령이 바로 인셋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인셋.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인셋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자,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하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잠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이렇게 줄여봅시다. 그리고 좌우로만 더 한번 줄여보죠. 자, 이렇게 X방향으로만. 자, 이렇게. 벌써 모니터 영상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경사가 좀 더 완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 그럴 때는 버텍스를 가지고 자, 너하고 너는 조금만 경사가 완만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받침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역시 이 폴리곤을 선택해서 인셋을 합니다. 자, 받침대가 나와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얘를 익스트루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랫부분의 면을 선택을 해서요. 익스트루드를 쭉 해봅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받침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받침대는 자,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익스트루드. 근데 이번에 나온 이 면은 자, 앞으로 좀 이렇게 보냅니다. 꺾여야 되니까요. 자, 폴리곤. 선택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폴리곤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한번 더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이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 폴리곤을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가 되게 어색하죠. 자, 그래서 버텍스를 가지고 자, 선택. 하나가 아니죠. 두 개죠. 자, 두 개 선택해서 자, 얘는 X로 움직이고 얘는 Y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요 네모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폴리곤을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번에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했었죠. 잡는 법. 자, 익스트루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얼추 받침대가 만들어진 것 같죠. 자, 이렇게 받침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양쪽에 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폴리곤 너하고 너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요. 자, 얘를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좀 삐딱하죠? 흔들흔들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딱 보이죠? 레프트 뷰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면은 자, 이렇게 나름 폼나는 받침대가 됩니다. 자, 봤을 때 받침대가 너무 빈약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버텍스로 앞에 있는 걸 다 선택하면 되겠죠? 조금 이렇게 당겨주면 넓어집니다. 이렇게. 좀 안정감 있네요. 너무 앞으로 쏠렸다. 무게를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영역을 다 선택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뒤로 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니터가 됐죠. 자, 이제 이 앞에다가 패널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패널은 다시 기본으로 가서요. 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플랜을 사용합니다. 이 플랜은
넓이만 있어요. 두께가 없는 얇은 판입니다. 어디에 주로 쓰냐면은 바닥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주로 써요. 천정이나 면은 필요한데 두께가 필요 없는 부분들 있죠. 자,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랜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베젤과 틈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얘는 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당연히 세그멘트는 없어도 되죠. 자, 1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확대해서 보시면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정도. 자, 보통 얘는 이제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모니터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꺾임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성격상 이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이번에는 엣지를 선택을 해서요. 여기 있는 이 엣지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가운데에 엣지를 하나 나눠 가지고 여길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그멘트를 하나 더 나눠준다 하는 개념이죠. 자, 이거는 커넥트란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커넥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그멘트가 나눠진 거랑 똑같죠. 자, 이 만들어진 세그멘트를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곡면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많이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부드러운 곡면을 가진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때? 따라 할 수 있겠죠? 자, 사실은 이 모니터에다가 이제 이 화면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거는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배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되게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화면을 하나 넣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한번 볼까요? 포트리스 이게 있네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자, 매트리얼 에디터라는 걸 열어 가지고요. 자, 여기서 그림을 하나 이제 불러올게요. 자, 비트맵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자, 수업 자료에서 포트리스에 있었습니다. 자, 얘를 오픈하고 자, 이제 액정을 선택해서요. 자, 이 세그멘트는 해제하고 액정을 선택해서 얘에다가 어사인을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여라. 그러면은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단순한 그림뿐이 아니라 동영상도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렇게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렌더링 된 화면입니다. 자, 이제 사실 이 보통 블랙이죠.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블랙 이미지를 오케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블랙 베젤을 가진 모니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조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에서 조금 변형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하나씩 아무거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은 금방 이 3D 모델링 스킬이 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자, 이번 시간 또 끝이 났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모니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